프로그램 뭐 모바일 혁명 당시에 이제 애플과 같은 위치에 있다. 포스코홀딩스 이제 계속 괜찮을 것 같고, LG화학도 이제 되게 괜찮죠. 주가에 거품이 꼈던 AI 반도체는 올해 작살이 날 거고, 이제 주가가 지나치게 억눌려 있었던 이제 2차전지 주식은 결국 제자리를 찾아갈 거다. 23년이 2차전지 한 해였고, 24년 또한 2차전지 한 해가 될 거다. 현재 2차 전지 섹터 한번 점검해 주시면서 배터리주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좀 뭘까요? 불법 공매도의 공격 때문에 그렇죠. 네. 예, 뭐 다른 이유는 없고요. 네.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지난주 수요일이었나? 그때 이제 금감원장께서 이제 직접 주재하신 이제 공매도 토론회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갖고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2차전지 주가에도 좀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처럼 대놓고 2차전지 주가를 좀 찍어 누르고 이제 뭐 특히 LP가 이제 그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LP가 좀 불법적으로 그 역할을 많이 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도 뭐 저를 포함해서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하니 이게 또 총선도 앞두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금감원 쪽에서도 이제 가만히 좀 두고 볼 수 없는 좀 그런 상황으로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압력이 들어가서 그 불법 공매도 세력들이 좀 이제 몸을 사리면서 좀 주가가, 2차전지 주가가 좀 이제 올라오는 좀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2차전지 주가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좀 바닥 찍은 건가? 2024년에 이제 2차전지 주식 전망 좀 어떻게 보세요, 올해는? 예, 뭐 주가 바닥 이런 거는 제가 잘 모르고요. 그런 부분은 알아서 하시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디까지나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이제 지금 현재 2차전지 그 주가들은 되게 좀 저평가돼 있다. 제가 투자는 항상 이제 3년이라고 최소 기간이 이제 말씀드리는데 특히 배터리 8종목을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이제 3년을 갖고 가면 제가 봐서는 뭐 최소한 1,500배 정도는 충분히 올 수 있지 않겠나. 이제 뭐 그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4년이 좀 좋지 않겠나 싶어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1월 달에 특히 이제 공매도 세력들의 그 발호가 되게 좀 극심했었고요. 그거는 이제 뒤에 이제 뒷배를 봐주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걔들이 이제 설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전혀 그런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걔들이 부당하게 이제 주가를 찍어 누르는 일을 조금 이제 자제하는 것 같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서 그동안 좀 이제 악재 형태로 좀 작용했었던 이제 리튬 가격 하락세가 멈추고 이제 상승세로 좀 돌아선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 우리 산업에서 계속해서 이제 좀 좋은 소식들 뭐 신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주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여갖고 뭐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24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말씀하신 데 2차전지 소재 투자 모멘텀 중 하나가 리튬 가격이 바닥 찍고 좀 반등 조짐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향후 계속해서 많이 크게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그 옛날에 배터리 아저씨 하기 전에 이제 반도체 아저씨였다는 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한 2000년대 초반에 제가 이제 반도체 쪽에 장비 쪽을 제가 담당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D램 가격의 이 뭐랄까 동향 이런 거는 제가 좀 잘 아는데 이제 리튬 가격이 그 D램 가격 반도체 D램 가격하고 좀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이제 어떤 거냐면 D램이 그 컴퓨터 한 대 들어가는 게 보통 한 뭐 5만 원 이 정도 가격이에요. 5만 원, 10만 원 이렇거든요. 근데 이제 컴퓨터가 한 대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만 원, 뭐 예를 들어서 5만 원 하다가 그게 이제 가격이 뭐 한 2배가 올랐다 손 쳐도 그러면은 이제 PC 가격은 100만 원 하던 게 105만 원 된다는 거니까 그게 크게 부담이 안 갑니다. 반대로 이제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 5만 원 하던 게 뭐 만 원으로 떨어졌다 해도 이제 PC 가격은 고작 4만 원 떨어지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100만 원 하다가 96만 원 하는 거니까. 100만 원짜리가 96만 원 한다고 해서 수요가 확 늘어나진 않아요. 반대로 이제 100만 원짜리가 105만 원 한다고 해서 수요가 확 꺾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반도체 같은 경우에 가격의 등락폭이 되게 극심하게 나타나는 공급의 이제 탄력성이 되게 제한적인 이제 그런 재하의 경우에 이 가격 등락이 되게 이제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 최근에 지금 사과가 그렇잖아요. 예, 사과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이제 사과의 생산량을 확 늘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과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D램 가격도 그렇고 리튬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리튬이 이제 전기차 한 대당 이제 아이오닉 5나 뭐 아이오닉 6 같은 이제 그 정도 급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리튬이 2021년 이제 올라가기 전에 10배 올라가기 전에는 그게 한 30만 원 정도 리튬이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그 리튬 가격이 이제 21년부터 그 23년 고점 찍을 때는 10배 올랐으니까 300만 원치 들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 가격은 이게 5천이니까 5천만 원 하다가
5,300만 원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격 부담이 자동차를 못 사겠어. 전기차 너무 비싸서 못 사겠어. 그 정도는 안 된단 말입니다. 역으로 지금 현상 어떤 상황이냐면 그 5,300만 원 하던 이제 자동차가 그 리튬 가격이 이제 300만 원 하다가 지금 7분의 1토막 정도 나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300 하다가 한 50만 원, 뭐 60만 원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한 200만 원 정도 이제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전기차가 실제로 지금 이제 5,700 하던 뭐 그 아이오닉 5가 지금 5,500에 팔린단 말입니다. 이제 200만 원 차값이 떨어졌는데 차값 200만 원 떨어졌다고 해서 전기차가 확 더 팔리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리튬 가격이라는 거는 이제 한번 방향을 잡았을 때 이제 수급에서 미스매치가 이제 발생했을 때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한 10배도 오르고 반대로 이제 떨어지면은 이제 한 7분의 1 토막, 8분의 1 토막도 나고 하는 이제 이렇게 변동성이 되게 큰 이제 그런 대표적인 광물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지금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수요가 공급을 좀 초과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방향성을 잡게 되면은 지금 가격에서 다시 한 10배 올라가도 뭐 충분히 가능한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판매가 근데 둔화되면 배터리 시장이 좀 정체된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좀 어떤 상황인가요? 판매가 둔화됐다고 보기는 조금 좀 어렵지 않겠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전 세계 이제 전기차 판매 대수 이제 보면은 대략 한 35% 정도가 통계로 나오거든요. 올해 1월 달에 이제 EV 볼륨스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이제 68% 증가한 걸로 나옵니다. 전년 대비해 갖고 35%도 그렇고 68%도 그렇고 그게 이제 이게 성장세가 둔화됐다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좀 거시기한 숫자가 아니냐 하는 이제 말씀. 그럼 전기차 판매가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메시지는 왜 나오는 거죠? 그거는 첫 번째는 대한민국에서 전기차가 잘 안 팔려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거의 대한민국에서 전기차는 역성장했어요. 예, 그 영향 때문에 좀 이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 당장 우리 한국에서 안 팔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대차가 또 유독 전기차를 못 팔았습니다. 작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평균이 35% 성장인데, 현대기아차가 대략 한 10% 정도 성장에 그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느끼기에, 일단 느끼기에, 전기차가 작년에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안 팔린 거니까요. 이제 그런 면이 있고, 글로벌하게 수치를 보면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글로벌에서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이 조금 떨어진 건 아닌가요? 그 과거에 이제 처음에 이제 보고 막 시작해서 이제 5%에서 한 10% 선까지 올라가고 하는 시기에 비해서는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한 20% 중반선까지 지금 와 있고 중국은 지금 30%가 넘었어요. 중국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5에서 10% 가면은 이제 2배가 성장하는 거지만 20에서 30으로 가면은 50%밖에 성장한 게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은 성장률은 둔화된 거긴 한데, 그거는 뭐 당연한 거지, 당연한 흐름이지, 그걸 두고 성장률이 둔화돼서 이제 2차 전지 산업에 좀 매력이 없다든지, 이게 주가가 좀 떨어져야 된다든지 하는 거는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들어갖고 좀 상황을 이제 각 개별 시장별로 좀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좀 이제 정신을 차렸어요, 정부가. 일단은 이제 현대차도 좀 정신 차렸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도 좀 정신을 차려갖고, 이거 좀 전기차 23년도에 너무 이제 부진했었던 거, 이거는 이제 정부의 잘못도 사실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 이제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충전기 보급이 좀 이제 지체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전기차 사려고 하는데 충전기가 부족해서 충전하는데 너무 좀 불편해서 좀 꺼려진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 이제 예산을 거의 한 50% 정도 증액해갖고요. 충전기 올해 대폭 늘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나온 현대기아차에 나온 EV9이 너무 실패작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워낙 안 팔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의 C8의 배터리 갖고 와갖고 이제 그거를 현대차, 기아차에 실어갖고 이제 팔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중국 배터리 들어간 차 사기 싫어 이래갖고 또 잘 안 팔리는 면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조금씩 올해는 다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좀 올해는 좀 이제 전기차 보급 속도가 작년에 좀 부진을 벗어나서 전기차 좀 잘 팔리지 않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 모델도 올해 좀 현대차도 그렇고 이제 외국계에서도 많이 좀 내놓으려고 하니까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미국은 사실 올해가 원년입니다. 그때도 한 말씀드렸지만 이제 작년 10월 1일 날 전기차 보조금 지급하던 거를 작년까지만 해도 사고 나서 이제 1년 정도 지나가지고 이제 소득세 신고할 때 보통 5월 달에 신고했잖아요. 그때 이제 세액 감면해주는, 세액 공제해주는 형태였는데 올해 1월 1일부터는
사는 시점에 이제 가격을 깎아주는 형태로 이제 보조금이 지급이 되다 보니까 24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가 보급되는 시점이다. 미국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미국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이제 지금 테슬라가 쓰고 있는 이제 모델 3, 모델 Y의 2170 그 배터리, 파나소닉 2170 배터리, 그 물량 말고는 거의 다 한국 거니까 그 부분들이 이제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에서 아주 좀 중요한 성장에 좀 중요한 동력이 될 걸로 좀 보이고요. 유럽이 사실은 한 25%까지 성장해갖고 네. 이제 올해 초만 해도 작년 연말 올해 초에 이제 그 애널리스트리 보고서들을 보면 다 같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이제 유럽이 많이 좀 정체돼서 한국의 이제 배터리 산업에는 안 좋지 않겠나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올해 1월 달에는 다들 괜찮았습니다. 이제 다 한 20%에서 30% 정도 이제 독일, 영국, 프랑스들이 다 성장을 했기 때문에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는 또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이제 원래 유럽도 지금 한국의 현대차 에서 했듯이 2018년, 19년 이 무렵에 이제 중국 CATL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서 CATL 배터리를 이제 유럽에서 많이 쓰는, 특히 이제 벤츠가 거기에 좀 앞장선 이제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직접 이제 중국 CATL 배터리 받아갖고 이제 전기차 만들어서 써보니까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서 소비자들의 외면을 심각하게 받았거든요. 특히 이제 벤츠의 그 EQS 같은 경우는 그게 한 대략 1억 8천에서 1억 9천 하는 벤츠니까요. 되게 이제 고급형 이제 전기차인데 그게 진짜 안 팔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CATL의 NCM811 배터리가 쓰였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NCM 배터리에 비해서는 이제 기술적으로 한 2년 정도 뒤처진 거를 쓰다 보니까 그게 성능이 되게 좀 뭐랄까 안 좋게 나왔고,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철저한 외면을 받아서 실제로 한국에서도 그거 한 4천만 원씩 깎아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도저히 벤츠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제 CATL하고 협력해서 전기차 사업하는 거는 이제 접어야 되겠다. 그래서 최근에 그거를 발표를 했어요. 전기차 사업 다 CATL은 다 손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시 원점에서 이제 전기차 계획을 다시 플랜을 짜서 5년 뒤에 다시 돌아오겠다. 컴백하겠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CATL 거는 이제 배터리 안 쓸 거잖아요. 이제 한국 거 아마 쓰게 될 텐데 최근에 이제 LG 그룹 관계자들이 이제 단체로 독일로 가서 이제 벤츠의 고위 관계자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형태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이 2차 전지 안 좋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었던 이제 유럽에서 중국의 마켓시어 MS가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올해부터는 좀 역으로 한국의 이제 MS가 좀 늘어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을 것 같으니 뭐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중국은 우리하고 뭐 상관없으니까. 이제 그렇긴 한데 중국도 이제 그 30% 넘어가서 이제 중국의 전기차 성장세는 좀 많이 둔화되지 않겠나. 다들 그렇게 좀 생각했었는데 워낙 또 중국이 이제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 올해까지 그 보급률을 40%를 올리고 내년에 50%까지 올리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럼 중국은 발표하면 그대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중국의 성장세도 이제 예상 밖으로 나쁘지 않을 거고. 그래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 배터리에서 가장 큰 글로벌 시장 세 곳은 어디고 거기서 K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미국이 제일 큰 시장이고요. 다음에 중국. 미국의 한 절반 정도가 중국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배터리가 이제 판매 대수, 차량 대수로 보면 중국이 미국보다 더 많은데. 미국이 차가 더 커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예. 한 대당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 용량이 커서 그렇고요. 대략 한 2배에서 3배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한 대 들어가는 거에 비해 갖고. 그러니까 똑같은 양을 팔아도 미국이 중국 대비해서 시장이 2-3배 큰 거고요. 근데 이제 중국이 대략 한 2,500만 대 파는 시장이고 미국이 2천만 대 파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대략 한 2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유럽은 중국하고 좀 비슷한. 그러니까 중국하고 유럽을 다 합쳐도 미국 시장 하나에 안 되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근데 이제 그 미국은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제 테슬라가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파는 전기차의 절반 이상을 팔았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한국 배터리는 하나도 없었어요. 주로 파나소닉의 2170 원통형 배터리를 이제 받아서 썼었는데 조금씩 파나소닉이 좀 손절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4680, 4695 같은 이제 46파이 원통형 배터리가 이제 시장에서 되게 큰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4680이나 4695를 지금 일본의 파나소닉이 못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사이버 트럭 작년에 이제 테슬라가 출시했는
했는데 그게 이제 배터리 공급이 안 돼 갖고 이제 뭐 1년 2만 대 만든다는 거거든요. 자체 배터리 갖고는 테슬라 자체적으로 만드는 배터리 갖고는. 그래서 이제 테슬라도 그거 자체 배터리 만드는 거 지금 좀 손드는 분위기고요. 그러면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한테 이제 긴급하게 SS를 쳐갖고 LG 엔솔이 이제 올해 한 8월 달부터 이제 4680 양산을 들어가고 그거를 이제 테슬라 사이버 트럭용으로 지금 납품하는 걸로 대충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파나소닉의 시장을 우리가 다 뺏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나머지 배터리는 다 한국 거예요. 그러니까 뭐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폭스바겐이라든지 현대차 같은 것들은 다 지금 현재는 이제 LG 아니면 SK 거고요. 26년부터 이제 그 삼성 SDI가 4682 원통형 배터리를 이제 GM에 납품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계약이 돼 있는 그런 상태니까 미국은 뭐 앞으로는 거의 대한민국이 거의 90% 이상 독점하는 시장이 될 겁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 대행률 점차 많이 높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당연히 좀 친환경 쪽이 반대적인 쪽으로 밀고 계시니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성장에는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혀 없습니다. 네. 새빨간 가짜 뉴스입니다. 트럼프가 단 한 번도 이제 전기차 보조금 뭐 이런 거 지불하지 않겠다든지 이제 그 한국하고 미국하고 합작해서 이제 한국은 배터리 공장을 만들고 미국은 전기차를 만들고 하는 그 협력 관계에 대해서 이제 재고해야 된다든지 하는 얘기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대한민국 그 이제 무역협회에서 실제로 방문했었어요. 이제 자꾸 그런 얘기 한국 언론에서 막 하니까 진짜 친중 매국노 언론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의 좀 이런 뭐랄까 긴밀한 동맹 관계를 어떻게든 흠집내려고 자꾸 이제 트럼프가 되면은 미국이 한국을 버릴 거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 편에 서야 되지 않냐 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 유도하는 이제 나쁜 언론들이 되게 좀 많아서 사실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무역협회에서 이제 사절단은 미국을 실제로 이제 보냈어요. 보내갖고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 이제 캠프에 가서 이제 IRA 폐지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물어보니까 그런 일 없다. 우리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이제 그 보니까 미국에서 또 와갖고 이제 같이 좀 포럼, 이제 한국 변호사 하고 한쪽 그 변호사는 이제 거기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데입니다. 그 유명한 이제 하는 그분이 거기 소속이에요. 네. 거기서 이제 변호사가 이제 얘기하기를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이제 2차 전지 이런 거 이제 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날 같이 참석한 미국 사람은 전혀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그거는 기우다. 우리는 한 번도 그럴 계획을 잡은 적도 없고 그렇게 얘기한 바도 없다라고 이제 얘기하거든요. 아니, 미국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자꾸 한국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조금 좀 오해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IRA 규정 관련해서 이제 언론에 많이 좀 회자가 됐던 게 이제 작년 한 11월 달 정도에 이제 아마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에서부터 비롯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보면 IRA 규정 중에서 어떤 거를 손보겠다고 얘기를 했냐면은 풍력하고 태양광을 손보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공화당이 과거에 이제 부시 가문이 텍사스의 유전 개발업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은 옛날부터 이제 석유 생산 업체들의 이제 돈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정치 자금으로 이제 정치를 많이 했던 집단이어 갖고 그 석유 재벌들하고 좀 많이 좀 연결되어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공화당 쪽에서는 이제 친환경 재생에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 좋게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경우에 그 대표적인 대표주자가 사실 트럼프예요. 풍력은 힘도 약하고 그 다음에 새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도 비싸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제 이 값싼 이 석유를 갖고 전기를 만들어서 미국 국민들이 저렴하게 전기를 쓸 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전기차 쪽, 배터리 쪽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애들이 진짜 문제예요. 어떻게든 자기 공매도 쳐놓은 거 그거 돈 벌려고 지금 한미 동맹 관계를 지금 해치려는 그런 좀 매국적인 이제 언론 플레이까지 지금 서슴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좀 착각하게 만드는 좀 그런 현상까지 지금 있는 거니까 진짜 심각한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미국과 중국의 그 패권 전쟁은 K 배터리에게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어마어마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예. 사실은 우리가 지금 가장 주력 산업이 두 개인데 반도체하고 배터리잖아요. 그렇죠.
반도체도 미국이 중국을 때려잡지 않았으면 반도체 굴기에 의해 갖고 한국의 배터리 산업이 중국한테 먹혔을 겁니다. 2차 전지 산업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2차 전지 산업도 미국이 IRA라는 거를 법을 통과시키면서 중국을 배제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을 가지지 않았으면 네. 우리가 진짜 우리 배터리 산업이 중국에 먹힐지도 모르는 사실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중국 배터리 성장 속도랑 뭐 경쟁력이 되게 무서웠다라는 거네요. 그런 거보다도 경쟁력보다도 네. 어떤 거냐면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태양광도 이제 우리가 중국한테 다 먹혔는데 2차 전지라고 거기 태양광하고 다르겠냐는 얘기 하잖아요. 태양광이 왜 먹혔냐면 태양광을 중국이 만드는데 중국 그 공산당에서 보조금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어서 그래요. 네.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지금 한국에 이제 서울 시내 돌아다니는 이제 시내버스의 대략 한 40%, 45% 정도가 중국산 전기버스인데 왜 중국산 전기버스가 이제 이 40%, 45% 차지하냐면은 이제 수입되는 가격이 되게 저렴합니다. 근데 그게 중국에서 전기버스 만들면 우리보다 훨씬 싸게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중국에서 만들어서 한국에 수출할 때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 어마어마하게 줍니다. 그러니까 덤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국회에서 나서서 이 반덤핑 관세를 조사를 해서 반덤핑 관세를 물려야 되는 겁니다. 100%씩 이렇게. 미국이 중국한테 물리듯이. 지금 똑같은 일이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유럽에서 그동안 이제 중국의 전기차들이 유럽 시장에서 이제 파일을 계속해서 증대하니까 낮은 가격을 기반으로 해서 저거는 분명히 뭔가 있다. 조사해보겠다. 그래서 지금 덤핑 조사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배터리, 중국에서 들어오는 전기차에 대해 갖고 조사를 해서 반덤핑 관세를 매겨야 되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죠?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국회의원들, 제가 봐서는 국회의원들 중에 뭐 적어도 3분의 1에서 한 절반 정도는 이 인간들이 중국 돈 받아갖고 정치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모른 척 한다고. 뭐랄까, 중국 애들의 좀 입맛에 맞는 그런 발언들을 한단 말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지금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은인이고 중국은 우리의 적입니다. 당연히 친미 반중하는 게 우리의 살 길인데 지금 같은 데서 얘기하는 거 보면 완전 그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그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지금 미국이 IRA 해갖고 우리한테 세금을 이제 왕창 주고 보조금 주는 것처럼 하지만 저렇게 주는 척 하다가 나중에 모른 척 할 수 있다. 트럼프가 대통령 바뀌면은 지금 저기 공장 지어놓은 거 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반미 감정을 부추기고 그러면서 중국하고 잘 지내야 된다. 이제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이제 등거리 외교를 해야 된다. 실리 외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아니 전쟁 중에 중립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 제2대전에 우리가 한복판에 있는데 우리의 이득이 되는 편에 서야죠, 당연히. 그 대의적으로 보나? 그 대의 명분으로 보나? 실리로 보나? 우리가 미국 편에 서야 되는 게 당연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의 명분적으로 보면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우리가 일원이니까 대의 명분적으로 봐서 당연히 중국 공산당을 적으로 두고 자유민주 진영에 있는 이제 선두에 있는 미국과 손을 잡아야 마땅하고, 네. 그 다음에 실리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산업은 미국하고 다 협력 관계에 있는 산업인데, 그래서 실제로 지금 미국에 진출해 있는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나, 그 다음에 배터리 공장 같은 경우에 한 해에 보조금만 지금 수조를 받잖아요. 반면에 중국은 우리 산업하고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고, 중국 공산당의 지금 이제 이 주요 정책이 한국 산업을 때려잡고 그 자리를 중국 애들이 올라서려고 하는. 그러니까 실용적으로 보더라도 실리적으로 보더라도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갖고 우리가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계속해서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자 하는 애들은 중국 그 공산당 쪽에 이제 정치 자금이나 뭐 기타 각종 이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게 아닌지 국정원에서 대대적으로 조사해서 처벌할 건 처벌하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이 아닌 EU는 그러면 중국 2차전지 배터리 좀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우리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처음에는 그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이제 맨 먼저 한 얘기가 이제 동맹의 복원을 얘기했잖아요. 그 동맹의 복원의 하나로 이제 이 2차 전지 밸류 체인에 중국을 배제하고 유럽을 이제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는 이제 그런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제 그 큰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EU 차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제 중국 전기차에 대한 이제 반덤핑
관세. 그 다음에 이제 IRA하고 좀 유사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CRMA. 작년에 이제 프랑스에서 했던 이제 탄소 발자국 제도를 활용한 이제 보조금 차등 지급.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중국의 전기차, 중국에산 배터리를 이제 배제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벤츠가 왜 이 EQS라는 이제 그 EQS, EQE 뭐 이런 이제 아주 고급 승용차의 CATL 배터리를 품질이 떨어지는 CATL 배터리를 이제 쓰게 됐냐 하면 그게 이제 2018년, 2019년 당시에 독일의 이제 메르켈 총리가 중국 공산당하고 되게 밀접한 관계여서 그런 이제 정치적으로 중국을 밀어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에 그때 다 결정됐던 게 최근까지 팔렸던 거고요. 하다가 이제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는 일단 상품성이 너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유럽이 우리 미국하고 그 자유동맹, 이제 한편에 서자 하는 이제 그런 뭐 반협박, 그 다음에 이제 반회유를 통해 갖고 이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결과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중국 전기차나 중국 배터리 산업은 이제 중국 시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고사될 거고, 이제 한국산 배터리는 이제 유럽, 미국을 이제 석권하게 될 거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너무나 좋은 거죠. 현재 LFP 성장성과 시장 보급 규모는 좀 어떻게 되나요? 그 LFP 성장성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2018년, 2019년 무렵에 이제 그런 사유들이 좀 있었던 거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LFP는 중국 시장에서만 주요 이제 배터리로 쓰이는 거지 유럽이나 미국으로 진출한 건 거의 미미해요. 작년 전체적으로 보면은 유럽에서 대략 한 2-3% 정도의 점유율이었고요. 거의 뭐 의미가 없었습니다. 예. 미국은 대략 10% 미만, 한 7-8% 정도 딱 단일 모델이에요. 테슬라 모델 3, 모델 Y에 들어가는 이제 스탠다드 레인지, 이제 그 좀 저렴한 모델에 이제 CATL LFP 배터리가 쓰였던 딱 그거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올해 IRA 규정 강화되면서 이제 그게 보조금이 안 나가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아마 미국에서 퇴출될 거고요. 그러니까 해외로 진출한 적이 없어요. 다만 이제 중국에서 대략 한 50% 정도를 이제 LFP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50%, 55% 정도. 근데 이제 작년만 보더라도 전 세계 전기차 중에서 65%가 이제 중국 시장에서 팔린 거기 때문에 5 곱하기 5, 6이 30이잖아요. 그러니까 30%, 35% 정도 LFP가 이제 전체 배터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딱 그겁니다. 중국에서 팔리는 거. 중국에서 팔리는. 예. 그러니까 지금 LFP가 어쩌고 뭐 LFP가 현재 대세인데 한국은 LFP 개발이 늦어가지고 중국한테 이제 뭐 경쟁에서 밀리고 하는 막 그런 이제 기사들 나오잖아요. 그거 다 가짜 기사입니다. 새빨간 거짓말 기사고요. 새빨간 거짓말 기사들이 이렇게 이제 대한민국에 통용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중국의 속국이어서 그런 게 아니냐. 중국 공산당의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대언론 공작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바테리아 씨가 그동안 계속해서 핍박받았던 거,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우공이사는 채널을 만들어서 딱 이해하고 폭파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 뒤에는 파고 들어가면은 그 맨 배후에는 중국 공산당이 있을 거다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중국 공산당이요. 예.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작가님 말씀은 LFP 배터리가 중국 외 시장에서는 큰 의미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지금 한국에서 그런 거 만들고 중국에서 그걸 비교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LFP는 전기차용으로 안 맞다니까요. 아니 그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건이 아닙니다. 그걸 갖고 왈가왈부하는 건 진짜 네가 중국에서 돈 받아 처먹었든지 중국을 마음속 깊이 흠모하든지 아니면 그런 얘기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배터리 공급 가행이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K 배터리가 앞으로 훨씬 많이 필요한지라 2차전지 뭐 이제 항상 함께 방송 많이 하시는 선대희 소장님 빅뱅이 이제 온다는데 빅뱅 언제 폭발하는 건가요? 빅뱅이 시점은 25년, 26년이고요. 그거는 이제 공장들이 다 완공되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전기차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만들고 설계하고 그 다음에 배터리를 수급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5년이라서 그래요. 202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20년 한 해 그때 이제 테슬라 주가가 20배 가까이 올랐나? 하여튼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2020년에. 그러면서 이제 원래 테슬라 주가가 이제 그때 당시에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시가총액이 더 컸던 적이 있어요. 그때에 자극을 받은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이 내연기관 자동차 메이커들이 전기차로 갈까 말까를 두고 계속 고민했었어요. 그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싸웠거든요. 근데 이제 2020년 돼갖고 테슬라 주가가 20배가 올라갔고 자기들 뭐 이제 전통의 뭐 토요타나 뭐 GM이나 이런 주가보다 4배, 5배씩 되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빨리 전기차로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준비해갖고 나오는 게 25년, 26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25년, 26년이 이제 전기차 빅뱅의 한 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배터리가 공급이 과잉이다. 이거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주문 생산이라니까요. 주문해서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기본적으로 공급 과잉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배터리 우리가 이제 뭐 3년치 이만큼 받기로 했는데 요번 달에 이제 받아놓은 게 받아갖고 만들어 놓은 자동차가 전기차가 지금 안 팔리고 지금 저기 너무 창고에 쌓여 있으니까 요거 좀 다 처리될 때까지만 이제 좀 배터리 보내는 거 조금 늦춰주라 하면은 뭐 꼭 2-3달 늦춰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 수준의 거를 갖고 이제 뭐 공급 과잉이다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 거죠. 그건 좀 오다를 좀 탄력적으로 좀 조정해서 이제 공급을 하는 그런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게 수주 베이스 산업이기 때문에 뭐 공급 과잉은 이상한 얘기입니다. 그럼 2차전지 업종이 앞으로 나올 뭐 좋은 호재나 악재 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좋은 호재는 이제 압수수색? 뭐 저기 토론회하고 다 나왔는데 뭐 이제 삐 안 줘도 되지 뭐. 압수수색? 그 다음에 이제 LP 공매도 금지? 뭐 그런 거 되겠죠. 예. 나쁜 악재 같은 것들은 악재는 뭐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매번 사업도 된다고 강조하신 2차전지 8개 종목 현재 상황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제 그 8개 종목은 배터리에서는 LG엔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작지만 강한 기업에서는 나노신소, 양극재에서는 에코프로비,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원자재에서는 에코프로, 포스코 홀딩스였는데 좀 어떤가요? 예, 제가 요새 이제 정치 문제에 관심 많이 갖고 있어갖고 이제 뭐 주식은 좀 관심 받기거든요. 그래서 뭐 열심히 보고 있지는 않은데 대충 이제 LG엔솔 입장에서 보면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지금 468가 되게 이제 큰 하나의 뭐랄까 큰 변곡점 그런 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원래는 이제 LG엔솔 쪽 얘기가 25년 그 가을쯤에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24년 8월로 땡겼단 말입니다. 그건 아마 제가 봐서는 이제 테슬라에 좀 강력한 요구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이 개발 스케줄 열심히 이제 밤잠 안 자고 노력하셔갖고 좀 스케줄을 당긴 뭐 그런 측면도 있을 거고 이제 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4680 원통형 배터리 이게 이제 상당히 좀 뭐랄까 이제 매출 볼륨을 이제 좀 많이 키울 수 있는 이제 그런 요소로 작용하지 않겠나 싶고요. 그다음에 그게 이제 금양이 그 46 원통형을 했잖아요. 제가 이제 IR 할 때 그때 열심히 개발하고 이제 얘기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 이제 다 구현되는 거거든요. 시간이 좀 걸려요. 다 이게 뚝딱 만들어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인터 배터리 2024에서도 이제 금양의 469 배터리 전시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게 이제 3, 4년 전에 사실 처음에 시작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결실이 나오는 뭐 그런 형태인데, 그래서 469로 가게 되면 이게 이제 2170 배터리에 비해 갖고 이제 단가가 되게 좀 드라마틱하게 좀 떨어지는 좀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최근에 리비안에서 이제 원래 리비안은 이제 R1T, R1S라 그래서 R1T가 이제 픽업 트럭이고요. R1S가 이제 SUV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번에 신제품을 개발한다 발표를 했는데 그게 이제 R2입니다. R2S, 뭐 R2V 이렇게 되겠죠. 그게 이제 그걸 발표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이제 469를 쓴다 하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제 제품 가격, 예상 제품 가격을 내놨는데 그게 대략 지금 그때 발표할 때 보면은 이제 6천만 원 정도예요. 근데 지금 이제 R1S는 한 8천만 원 정도에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2170에서 469로 넘어가면은 이제 이 전기차 가격을 2천만 원 다운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아마 2천만 원 풀로 다운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그동안 쭉 보니까 여기는 좀 거짓말이 좀 횡행하는 데 같아. 좀 과장과 이런 게. 사이버트럭도 처음에 얘기 났을 때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얘기할 때 한 4천만 원 정도에 판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작년에 내놓을 때 실제 지금 팔리는 건 1억이거든요. 이게 원래 이제 발표할 때 조금 구라가 좀 섞이는 것 같아갖고 2천만 원 풀리 깎이진 않겠지만 하여튼 좀 이제 원가가 떨어지는 469로 가게 되면 확실히 이제 원가가 떨어지는 이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도 이제 469로 많이 갈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실제로 이제 LG엔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 자동차 회사들하고 지금 이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있는 거 보면은 그런 쪽 관련해서 LG엔솔 같은 경우에 이제 추가 수주
네.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겠나 싶고요. SK이노베이션도 사실 좀 마찬가지고요. 요거는 이제 그 선대 소장님이 이제 그 인터배터리 2024 갔다 와서 이제 올린 거 보면 우리가 저기 LFP하고 가격 경쟁력을 하기 위해 갖고 이제 만들고 있는 게 이제 미드니켈, 고전한 미드니켈이라고 그걸 이제 또 뭐 하이망간이라고도 하고 뭐 망간 리치라고도 하고 뭐 다양하게 이제 이름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그 고전한 미드니켈의 경우에는 그 가스 문제 때문에 파우치가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그러면 이제 SK 온 같은 경우도 그 파우치 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다양한 고객처를 좀 이제 섭외할 수 있는 좀 그런 여지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현대차가 원래 이제 처음에 미국에 진출할 때 그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제 CATL하고 손잡고 미국 시장을 원래 진출할 계획을 잡고 있었어요. 그 계획을 이제 짠 사람이 라고 현대차 전략 담당, 그 다음에 대관, 그 다음에 이제 그 언론 담당하는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핵심이었어요. 네. 그 사람이 지금 이제 민주당에 공천을 받아갖고 지금 국회의원 나오거든요. 그때 기획됐던 게 CATL하고 손잡고 미국 과제 이거였어요. 근데 이제 IRA가 딱 생기면서 그게 다 물거품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빠르게 대안을 찾은 게 지금 SK온의 배터리를 받아갖고 미국에서 생산하는 걸로. 미국에서 이제 현대차가 제대로 전기차 시장에서 이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첫 번째로 자체 현지 공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이제 북미에서 만든 배터리가 있어야 되는데 올해 한 10월 달 정도에 이제 북미 전기차 공장이 완공이 되고 거기에 이제 SK온이 지금 배터리 납품하는 걸로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앞으로 전기차에서 이제 23년에 부진을 만회하고 24년, 25년 이렇게 잘 나가게 되면은 거기에 주요 벤더가 SK온이 될 거기 때문에 SK온의 배터리가 이제 따라서 잘 팔리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될 거고 최근에 또 일본의 닛산이 또 SK하고 손잡는다 하더라고요. 그런 형태로 해서 뭐 SK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저평가돼 있었어요. SK이노베이션은. 예,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실적 발표한 거, 23년 실적 발표한 걸 보면은 이제 전체 매출은 크게 성장하지가 않았는데 이제 우리가 주요하게 보는 이제 그 CNT 도전제 분산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50% 정도 성장했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024 인터배터리에서도 이제 앞으로 이 기술의 진행 방향은 이제 이 나노 기술이 적합된 실리콘 응급제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기술적인 진행 방향이 될 거다고 하니, 그럼 그거 이제 나노신소재가 관련이 있는 거니까 이제 뭐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비는 뭐 두말 나위 없이 뭐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위대한 그 양극재 기업이니까, 예. 뭐, 과거 이제 모바일 혁명 당시에 이제 애플과 같은 위치에 있다. 이제 갑 오브 갑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이제 2차 전지 관련 밸류체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소리 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회사니까요. 에코프로비엠은 뭐 여전히 좋고, LG화학도 이제 되게 괜찮죠. LG화학도 이제 양극재, 그 다음에 뭐 응극재 같은 이제 기초 소재, 그러니까 2차 전지 이제 소재 부분 사업을 계속해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주사 성격 갖고 있잖아요. LG 엔솔 이제 81%를 갖고 있는데, 뭐 엔솔 지금 뭐 한 대략 지분 가치만 해도 이제 80조가 되고, LG 엔솔이 시가총액 100조라고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지분 가치가 82조여야 되는데, 그걸 이제 50% 할인 적용하면은 41조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LG화학의 시총은 뭐 35조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저렴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을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 사실 주식은 LG화학 우선주를 제가 갖고 있고요. 이제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도 이제 뭐 포스코 이제 그 밸류체인 포스코홀딩스 이제 리튬 받아갖고 지금 미국 GM 사업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또 이제 물량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좀 계속 괜찮을 것 같고, 뭐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뭐 두말 나이가 없죠. 포스코홀딩스 요번에 이제 2024 인터배터리 2024 가서 이제 거기 포홀의 그 이사님 제가 만나갖고 네. 이제 궁금한 거 물어봤어요. 네. 리튬 매출 언제 찍히냐 하니까 이제 그 암석에서 기반 이제 리튬, 그거는 이제 광양에서 지금 생산되는데 호주에서 이제 원석해갖고 수산 리튬 강호에서 나오는데, 그게 이제 작년 11월 달부터 이제 공장이 돌아갔고요. 그러면 올해 이제 1사분기 실적 발표할 때 드디어 숫자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그게 2기라, 그러니까 라인이 2개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라인 1개가 지금 완성된 거고, 올해 안에 이제 라인 하나 더 완성된다고 하고. 네. 그 다음에 음브레 모이로 또 그 아르헨티나 거는 이제 올해 한 뭐 4분기? 가을 정도 되면은 이제 가을, 겨울 정도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 지킨다고 하니 괜찮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작가님께서 이번 2차 전지 조정 구간에서 주식 더 사셨나요? 어떤 주식? 작년 11월 달에 제가 산 게 아마 마지막인 것 같고요. 올해는 산 건 없습니다. 그 사이 왜? 와이프가 반대했어요. 너무 많다. 이제 좀 안전하게 예금을 해라. 할 네. 거면 뭐 그렇게 말씀하셔갖고 제가 와이프님 이길 수가 없어서, 아니 지금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제 충분히 제 재산에서는 아주 큰 비중으로 지금 갖고 있어갖고 제가 총 투자 원금이 지금 6억 4천이고요. 이게 이제 1억 1천만 원 정도 지금 플러스가 나서 한 7억 5천 정도 돼 있는 상태거든요.
제 재산으로는 뭐 거의 뭐 담을 만큼 다 담고 있어서 네. 예, 사실 좀 예금도 좀 해놔야죠. 예. 앞으로 그럼 만약에 현금이 생기시면 좀 더 사모아가고 싶은 주식은 좀 어떤 걸까요? 이 8개가 사실 좋다고 하신 게 제가 알기로 2022년 이제 말부터 이제 유튜브 출연하시면 좋다는 얘기 많이 하셨는데 이게 벌써 시간이 한 1년 반, 뭐 2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예. 그때 좋은 게 지금은 어떤 거는 더 좋아졌고 어떤 건 좀 덜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의 변동에 따라서 이제 미래에 내가 이제 받을 그 가치하고의 그 괴리, 그게 이제 상승 여력이 되는 건데, 이제 상승 여력에서 이제 차이가 계속 생기니까요. 지금 현재 봐서 이제 상승 여력이 가장 높은 종목은 이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이렇게 4개로 보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그 4종목을 가장 큰 포지션으로 갖고 있고요. 대략 그 4종목 합치면은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80%가 넘어가고요. 아마 지금 뭐 뒷돈이 생겨갖고 좀 더 사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4종목 을 위주로 해서 살 것 같고.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가 포스코홀딩스, LG에너지솔루션이. 예. 그렇게 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포스코 퓨처엠 빼고 지금 7개를 갖고 있는데, 예, 포스코 퓨처엠, 뭐, 포스코닉스 있으니까 뭐 포스코 퓨처엠까지 갖고 있을 필요 있겠네 해서 안 갖고 있는 거고요. 나노신 소재가 되게 제가 갖고 있는 비중이 되게 적어요. 그거는 이제 잘 몰라서 그런 건데, 최근에 이제 뭐 동향이나 이런 거 좀 보면, 나노신 소재를 조금 좀 비중을 지금 이제 LG엔솔이나,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정도만큼, 조금 늘리면 좀 어떨까 싶은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에코프로, 비엔가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LG에너지솔 이 4개 종목을 더 좋게 보시는 혹시 이유는? 그게 상승 여력이 더 높게 나옵니다. 상승 여력이 더 높다는 건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앞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건가요? 저평가되어 있는 정도가 네. 이제 더 크다는 거죠. 이제 이 세일사에 비해서. 실적쯤에서 올해 좀 증가폭이 크다고 보는 2차전지 섹터에서 어떤 좀 카테고리가 있을까요?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가 아마 실적 성장이 크게 나타나지 않겠나. 네. 이제 가장 크게 나타나는 쪽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채찍 효과라 그래갖고, 이게 이제 이 밸류체인상에 이제 가장 말단에 있는 원자재 쪽에 있는 게 가장 이게 등락폭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작년에는 한 해 내내 좀 빠졌다고 보면 올해는 한 해 내내 오를 가능성이 많아요. 한 해 내내 오른다고 보면은 결국은 그 광물 쪽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가 그쪽 담당이니까 아마 이제 그 실적의 뭐랄까 성장세가 좀 드라마틱하게 크게 나타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 포함해서 양극재나 지주사, 폐배터리, 리튬 관련 기업들 사는 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 8개가 제일 좀 핵심적인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뭐랄까, 옛날에 이제 모바일 혁명 당시에 이제 팡을 사는 좀 이제 그런 느낌으로 사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AI는 저는 닷컴 버블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AI 닷컴 버블이 아니야. AI가 앞으로 이제 세상 크게 바꿀 거고. 실제로 많이 굉장히 바뀌고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소비자의,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의 삶을 바꿔야 되는데, 전기차는 지금 이제 일반 시민들의 삶을 바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내연기관차 타시는 분들이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넘어갈까, 언제쯤 넘어가지? 이걸 계속 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 나오는 전기차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올해 이제 보면은 총 20종의 이제 신차가 대한민국에 출시된다고 하는데, 그 20종 중에서 이제 18종이 전기차고 2종만 내연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보더라도 이제 세상이 크게 이제 전기차를 위주로 해서 이제 변화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명확한데, 그에 비해 갖고 지금 AI가 세상을 바꾸고 있는 거, 실제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어서 AI 관련해서 소비하고 있는 게 뭐냐? 라는 관점에서 보면 없잖아요. AI에 돈 한 달에 얼마 쓰십니까? 저 챗GPT. 얼마 쓰시고? 그게 얼마나 2만 원이나 3만 원이었나? 예. 쓰시는 분도 있네요. 예. 편하신가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예. 그리고 생각보다 똑똑하더라고요. 예. 주변에서 쓰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예. 뭐 2만 원이니까. 2만 원을 되게 소수의 분이 쓰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되게 이제 확산돼서 나중에 이제 챗 GPT나 뭐 이런 쪽, 생성형 AI 쪽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거를 이제 쓰게 되고, 그게 이제 다 같이 쓰게 되고, 지금 인터넷 쓰듯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통해서 이제 지출하는 돈이 2만 원이 아니고 한 20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은 그게 이제 하나의 혁명. 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세상에 큰 변화가 이제 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그게 안 된다라고 보면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닷컴 버블하고 마찬가지인 거니까 그 부분을 이제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건 각자 판단이 다를 수 있는 거니까 예.
판단을 그런 관점으로 사실은 좀 생각하셔야 된다는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제 AI가 앞으로 세상을 바꾼다고 보면 그러면 엔비디아를 사세요. 사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 가지 질문 좀 더 드려보면 2023년이 어쨌든 2차 전지의 해였잖아요. 특히 예. 상반기 때는 엄청난 강세를 보였는데 이제 작가님 말씀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현재 주식 시장에서는 AI랑 반도체의 해로 보이고 있잖아요. 이제 특히 엔비디아 같은 회사는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주가까지 같이 올랐는데 2024년에 AI 반도체가 이제 작가님 말씀처럼 그런 상승세는 아니더라도 주식 자체는 굉장히 이제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측면을 좀 이제 구분해서 이제 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주식은 항상 접근이 이제 투자적인 접근이 있고, 그렇죠. 투기적인 접근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이 있고, 이제 인식이 있는데, 네. 이제 사실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게 이제 투자적 관점의 네.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인식의 관점에서 좀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게 이제 투기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사실의 관점에서 보면 AI가 세상을 바꾸고 있고, AI가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고 있고, 이런 거는 극히 미미합니다. 다만 인식이 앞으로 이제 이런 AI 관련해 갖고 시장이 무궁무진하게 클 거고, 그러면 관련해서 이제 이런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될 거고 하니까 이제 이게 시장이 더 커지기 전에 네. 내가 선침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수요들이 몰려서 이제 뭐 엔비디아 주가도 많이 오른 거고, 지금 현재 이제 이 시장에서 AI나 반도체에 관련된 인식이라는 거는 이제 사실에 비해서 너무 과장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찬물을 맞을 날이 올 거고, 그 얘기는 곧 이제 주가 폭락을 의미한다. 그거는 결국 이제 닷컴 버블이 꺼지는 거하고 마찬가지다. 그래서 제가 이제 AI는 닷컴 버블이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모바일 혁명 같은 경우에 이제 그거는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아이폰을 다 샀고, 아이폰을 통해서 아마존을 통해서 이제 물건을 이제 구입했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쿠팡이겠죠.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이 시장 환경 자체가 이렇게 변화된 거잖아요. 옛날에 이마트를 통해서 이제 물건을 장보러 가셨던 분들이 지금 다 쿠팡 통해서 물건을 산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인간의 생활 자체를 이제 크게 바꿨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는 내연기관차가 다 사라지고 모두가 전기차를 타는 시대가 도래할 거니까, 이거는 이제 뭐랄까 확정된 미래,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래인 그런 거니까 이제 모바일 혁명하고 같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 잘못된 인식이 오래 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잘못된 인식에 의해서 이제 붐이 불어갖고 주가에 거품이 꼈던 AI 반도체는 올해 작살이 날 거고, 반면에 이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이제 주가가 지나치게 억눌려 있었던 이제 2차 전지 주식은 결국 제자리를 찾아갈 거다. 사실에 따라서 라고 보기 때문에 23년이 2차 전지 한 해였고, 24년 또한 2차 전지 한 해가 될 거다. 25년도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2차 전지 빅뱅 한 해잖아요. 그러니까 25년도 2차 전지 한 해가 되고 26년도 마찬가지겠죠. 계속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쓸데없는 고집 버리지 말고 빨리 2차 전지 공부해서 이제 제대로 이쪽에서 성장이 실제로 구조적으로 나타나는 이 산업에서 투자 기회를 찾아야, 그래야 답이 있는 거지. 성장도 없고 기껏해야 이제 허황된 거품 같은 꿈만 있는 AI 반도체 이제 이런 거 쫓아다니면 미래가 되게 이제 암울해질 거다. 옛날에 이제 새로운 기술에 열광했다가 인생이 많이 망가진 이제 20대 30대 이제 우리 세대처럼 네. 당신들도 그렇게 될 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은 예전에도 안 좋게 보셨는데 지금도 안 좋게 보시겠네요. 예. 삼성전자가 좋아지려면 결국은 TSMC하고의 그 파운드리 부분에서의 격차를 네. 축소시키지 않으면 네. 삼성전자는 좋아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HBM이 사실 규모가 너무 적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 뭐 여러 연구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이게 통계치가 다르긴 한데 보통 한 40% 50% 지금 성장한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 HBM 반도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40, 50%면 되게 크게 성장하는 것처럼 사실 느껴지지만 지금 현재 이제 2차 전지 산업이 성장하는 그 속도에 비해서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기존 쓰고 있는 반도체의 일정 부분이 사라지고 그 부분을 HBM이 대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이제 HBM이 40% 성장한다고 했을 때 그 성장하는 그 폭만큼, 그러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40% 성장하냐? 안 그렇다니까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아주 일정 부분, 대략 뭐 5%, 10% 되는 부분만 HBM 관련되어 있는 건데, 그 10%에 40% 성장하면 4%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밖에 성장 요인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 좀 요약하는 질문, 핵심 요약하는 답변만 좀 부탁드리는 질문인데, 그럼 2023년 에코 프로의 해였다면 2024년은 2차 전지에서 어떤 주식이 좀 대장주 될까? 2차 전지 어떤 주식 사야 되나? 24년은 포스코홀딩스의 한 해가 될 거다. 네.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제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에코프로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게 이제 숫자가 찍히면서예요. 그러니까 리튬 쪽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공장이 완공되고 그에 따른 매출이 본격적으로 찍히면서 이게 주가가 날아가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같은 맥락으로 보면은 포스코홀딩스의 이제 리튬 관련 매출이 찍히는 해가 올해니까 네. 그래서 이제 포스코홀딩스의 올해가 한 해가 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좀 보는 거고요. 요게 사실은 이제 기관 투자가들의 이제 이 평가받는 거하고 사실 많이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4년 묻어둬도 아무 관계가 없지만, 그러니까 3년을 묻어뒀을 때 1년, 2년 계속 이제 제자리 걸음 하다가 마지막 3년째 왕창 올라서 수익 나도 개인 투자자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기간은 이제 3년 묻어놓고 3년째 이익이 나면은 1년, 2년 그 수익이 안 좋은 기간 동안에 펀드를 다 뺏기고 내 직장을 잃게 되거든요. 옛날에 제가 이제 펀드 매니저 할 때도 이게 좀 뭐랄까 이게 한 1년 정도 이렇게 되게 좀 짧게 평가하는 거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얘기를 저희 이제 펀드 매니저들 사이에서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지금은 더 짧아져 갖고 3개월, 6개월 단위로 해서 3개월, 6개월만 이제 이게 펀드 매니저가 투자 성과가만 안 좋아도 이 돈을 다 뺏기고 이제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를 이제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회사가 분명히 좋고 앞으로 주가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아직 숫자가 지키기 전에는 사기는 좀 그런 거예요. 먼저 들어가서 보초를 쓰고 있다가 내가 좀 큰일 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이게 이제 항상 좀 확인하고 좀 비싸게 주더라도 좀 뒤늦게 들어가려고 하는 좀 그런 좀 습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거고요. 그럼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미리 들어가서 선침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숫자가 찍혀서 이제 그 숫자를 보고 기관들이 들어오면은 그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또 올려주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될 거니까 그래서 제가 포스코홀딩스가 24년이 올해가 좀 되게 좋은 해가 안 되겠나 말씀드리는 게 좀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2차전지 주식에 물려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좀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먼저 이제 자기가 처음에 접근했을 때 내가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했냐 투기의 관점으로 접근했냐를 이제 구분하셔야 되고요. 투자의 관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회사의 주식이 한 10,000원의 가치가 있는데 내가 지금 10,000원짜리 가치가 있는 주식이 3,000원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산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10,000원짜리를 내가 3,000원에 샀는데 그게 2,000원 될 수도 있잖아요. 2,000원이 됐다고 해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더 싸졌으니까 더 사야죠. 더 사시면 되고 물 타시면 되고 투기의 관점에서 투기의 관점이 뭐냐면은 이제 이 주가의 그 상승과 하락을 내가 맞춘다는 좀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2차전지 주식이 올라갈 거로 생각해서 샀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 판단이 애초에 판단이 잘못된 거니까 내 판단이 잘못됐다는 거를 빠르게 인식을 하고 손절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른데 내가 처음에 어떤 형태로 접근했는가에 따라서 이 대응 방법이 당연히 달라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 처음에 투자로 접근했다가 나중에 이제 투기로 바꾸는 사람이 있고 투기로 접근했다가 투자로 바꾸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투자로 접근해서 싸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떨어지면 더 물을 타든지 물 탈 돈이 없으면 그냥 담담하게 버티면 되는데 떨어져서 기분 나빠 속상해 그 다음에 내가 잘못 산 건 아니니까 고민하고 잠 못 자고 이거는 투자로 접근해서 투기로 바뀐 거고요. 반면에 투기로 접근했다가 투자로 바뀐 거는 이거 막 올라가서 남들이 좋다는 얘기 듣고 사서 오를 것 같아서 샀는데 안 올라가고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처음에 투기가 잘못된 거니까 빨리 손을 치고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거기서 물 타고 언젠간 올라가겠지. 네가 이기는 내가 이기는 한번 견뎌보자. 한번 싸워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비자발적 장기 투자되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구분해서 사실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전지 하락에 불안해하는 개인 투자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배터리 아저씨의 명언이 있습니다. 아 뭔가요? 예, 주가가 떨어졌다고 쫄리면 네가 공부가 부족한 거다. 예, 공부를 더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공부가 부족해서 떨리는 거예요. 불안한 게 공부가 부족해서 불안한 거예요. 예, 이제 물렸을 때가 공부가 훨씬 더 잘 됩니다. 제가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은 뭐 K 배터리 레볼루션부터 해서 이제 2차전지 투자 바이블,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강좌도 있고, 뭐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운용법까지 다양하게 제가 이제 상대적으로 아주 저렴한 가격에 합리적인 가격에 제가 이제 공급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 보면서 공부하십시오. 공부해서 주가가 떨어져도 이제
불안해하지 않는 이제 그런 공부를 이번 기회에 좀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부하면 2차전지 투자로 돈 벌 수 있을까요? 그럼요. 2차전지뿐만 아니고 주식 전반적인 면에서 다 돈 벌 수 있죠. 예, 인생도 결국은 이제 제가 오래 해보니까 결국 이게 다 통하더라고요. 예, 뭐든지 한 우물을 열심히 파면 그래서 이제 그 우물에서 돌을 트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다 연결되더라고요.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주식에서만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전문가가 돼 있을 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터리 아저씨 박순효 작가님과는 또 다음번에 좋은 시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여사님은 박순효 작가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